얘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두 개의 집단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1반하고 2반 얘네들의 과학시험 점수래. 평균이 똑같네. 평균이 똑같아도 분산, 표준 편차는 다를 수 있어. 얘네 편차는 다를 수 있죠. 근데 이럴 때 이제 1반이랑 2반을 이제 합반을 시켰을 때 그때 새로운 평균이나 분산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걸. 근데 일단은 아마 센 B에서는 이렇게 평균이 다른 이런 문제는 안 나올 텐데 이따 한번 보여줄게요. 얘네 지금 학생 수는 30명, 40명 다르지. 근데 얘네를 합쳤어. 합반을 했어. 70명이 됐겠죠, 이렇게? 얘네 평균 얼마일까요? 얘네 평균 얼마일까? 내가 그냥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쉬운 거겠지? 똑같죠? 똑같아요. 요거는 계산을 안 해봐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알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평균이 83이란 얘기는 요 30명의 점수를 똑같이 83으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여기도 40명의 점수를 똑같이 83으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83이 70명 있는 것과 같은 총합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도 평균은 안 바뀌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평균이 똑같은 집단이 있으면은 얘네를 합치면은 평균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 됐나요? 근데 이제 여기 표준 편차. 얘가 이제 문제인데 요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분산으로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할게요. 분산을 보면 요건 이제 16이었고 요건 9였어요. 그럼 이제 얘네 분산하고 얘네 분산을 합쳤을 때 얘 분산이 뭐 이제 어떻게 되냐를 볼 건데 일단은 1반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반. 1반이 얘네 분산을 보면은 편차를 다 제곱해서 합을 해요. 그 다음에 30명이니까 이렇게 30명 나눠준 게 이게 분산이 16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됐나? 2반을 보면은 요것도 편차를 다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해요. 그 다음에 40명으로 나눠준 게 여기 16이 나온 거야. 됐나? 두 반을 합쳤어. 그럼 얘네 분산을 구하려고 해도 얘네 70명의 별량을 전부 다 이제 평균을 다 빼버려. 83을 다 빼버린 다음에 편차를 갖다가 제곱해서 더한 다음 나누기 70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됐나? 근데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였든 편차를 구할 때 평균을 다 빼야 되잖아, 그치? 평균을 빼는데 예를 들어서 1반에 A1, A2 이렇게 있어서 30명이 있었고 B반이 B1, B2 이렇게 해서 B40까지 40명이 있었어. 그럼 여기 있는 편차라는 건 여기서 83 뺀 거지. 83 뺀 거지. 83을 빼서 다 제곱한 거지. 여기도 83 빼고 다 제곱 더한 거지. 맞아요? 그럼 1반, 2반 합반을 쳤어. 그러면 A들 30명이 있고 B들 40명이 있는데 여기도 평균이 83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편차를 구할 때도 다 83 빼고 다 제곱해서 더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는 뭐냐면 얘하고 얘를 갖다가 더해서 일로 오면 되는 거겠지. 이해되네? 괜찮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30 곱하기 16이고 여기는 40 곱하기 16이고 요거를 70으로 나누어 준 게 정답이 된다 이거야. 됐네?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이제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쳤을 때 분산이 근데 희한하네? 분산이 그냥 그대로 16이네? 0, 0, 0 맞죠? 여기 합쳤을 때 분산도 그냥 4가 된다 이렇게. 괜찮니? 근데 뭔가 이상한데? 그럴 수가 있나 이론적으로? 신기하네? 다양할 수도 있죠. 답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얘네 이제 평균이 똑같았기 때문에 요 반에서 쓰던 편차랑 요 반에서 쓰던 편차를 그대로 갖고 와서 편차를 쓸 수 있다는 거야. 9 아니에요? 16이 아니라? 16 곱하기 16? 아닌가 봐. 16 같은데? 0 지워버리고 16으로 묶으면 7이잖아. 저기 위에요. 40 옆에. 여기? 9 아니에요? 아 9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계산 힘들어졌어. 그럼 얼마니? 36 더하기 48 70, 84 12.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은 12 루트 12 요게 표준 편차가 된다. 됐나요? 잘 기억해야 돼요. 좀 이따가 할 건데 이 평균이 똑같은 집단일 때는 그냥 편차 제곱합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 53번 한번 풀어보고요. 53, 54 둘 다 해보세요. 둘 다. 53번은 그럭저럭 풀만한데 54번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53번 먼저 보면은 10개 수 중에서 6개는 이 6개 이걸 뭐 A그룹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뭐 이제 그 다음 나머지 4개를 B그룹이라고 할게요.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지. A, B 그러면은 개수가 6개, 4개 이렇게 있고요. 얘네 평균, 그 다음에 분산 이런 얘기를 해요. 평균이 20이고 분산은 7이었다. 평균이 여기도 뭐 하는 거지? 평균이 여기도 20, 분산은 2였다. 이렇게. 여기서 내가 이제 궁금한 게 A랑 B 두 개를 합쳤을 때 총 10개가 될 거고 평균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 이거야. 이때 여기 분산을 구해라. 앞에 문제랑 같은 문제죠,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A그룹 봤을 때는 이 분산이라는 게 6개로 나눠. 뭐를? 편차의 제곱의 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줄게요. A그룹의 수가 A1, A2, A6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얘네들의 분산을 구하려고 하면은 6분의 평균이 20이니까 A1 빼기 20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A6 빼기 20의 제곱 이렇게 구하는 게 분산이죠. 이게 지금 7이 나온다. 됐나? B그룹에 있는 숫자 4개를 B1, B2, B3, B4 이게 4개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의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4개로 나눠줘요. B1 빼기 20 평균이 20이니까 B4 빼기 20 요게 지금 2가 나온다 이거야. 됐네? 분산. 근데 얘가 지금 A하고 B를 합쳤어. 그럼 이제 10명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A1부터 A6까지 B1부터 B4까지 이렇게 있어요. 10명이 10개의 수가 있죠. 그럼 얘네 분산을 구한다. 근데 얘네 평균이 그대로 20이거든. 여기서 또 똑같이 뭐야? A1 빼기 20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요거 다 20씩 빼가지고 B4 빼기 20의 제곱 이렇게 나누기 10 해버린 분산이 나오는 거겠지? 근데 요거를 A끼리 B끼리 따로따로 보면은 여기 있는 분자가 여기 있는 놈이랑 똑같고 요 놈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6 곱하기 7 4 곱하기 2 나누기 10 이렇게 해버리면은 새로운 분산이 나오겠지. 괜찮아? 이해돼요? 자, 이건 평균이 똑같을 때고요. 이 아래는 수가 4개밖에 없죠. 수가 4개밖에 없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려면 좀 꼬입니다. 꼬여요. 왜냐하면 이거는 둘의 평균이 달라. 일단 평균이 9라고 알려줬으니까 A하고 B는 얘는 평균이 9였으니까 둘이 더한 건 18이죠. C하고 D는 이거는 22가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A하고 이제 B 가지고 분산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A 빼기 9의 제곱 B 빼기 9의 제곱 나누기 2 이게 분산인데 여기 분산이 9가 나온대. 이렇게 C하고 D의 분산을 보면은 C 빼기 11의 제곱 D 빼기 11의 제곱 나누기 2 이렇게 한 게 25가 나온대. 아까랑 차이가 뭐냐면 이제 빠지는 평균의 숫자가 다른 거지. 근데 A, B, C, D를 합쳤어. 그럼 얘네 새로운 평균을 봐야 되는데 이거 A, B, C, D 다 더하면 얼만데?
나누기 4 하면은 평균이 10이죠. 얘도 평균이 달라. 그럼 여기서 분산을 구하려고 하면 A 빼기 10의 제곱, B 빼기 10의 제곱, C 빼기 10의 제곱, D 빼기 10의 제곱 나누기 4. 이게 분산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나눠가지고 여기 있는 걸 아까처럼 갖다 쓰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응? 이게 또 말이 안 되지?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죠? 분산을 구하는 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두 번째 식을 씁니다. 두 번째 식. 자, 응? 얘 분산이야. 얘는 뭐냐면은 얘네들의 제곱의 평균에서 얘네들의 평균의 제곱을 빼버려요. 요게 분산이죠. 됐네? 얘네들의 제곱의 평균에서 얘네들의 평균의 제곱을 빼버리면 요게 더 분산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야?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분산을 불러주는 건 제곱 더하기 제곱을 알려주는 거지? 근데 얘네를 합쳤어. 그럼 4명의 분산이요? 4명의 제곱을 평균을 낸 다음에 나누기 4를 해줘요. 여기서 새로운 평균의 제곱. 요게 정답이겠지. 그럼 여기서는 어때요? 요거를 갖다 쓸 수가 있지. 요거를 갖다 쓸 수가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분산 두 번째 식으로 구해야 되는 식이다. 이거. 평균이 다른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럼 요게 지금 81, 90, 180인가? 여기는 121, 146, 292인가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얼마냐? 470. 45, 470이에요? 그럼 빼주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크게 나와? 아니 4로 나눠야죠. 아, 나누기 4를 안 한 거야? 네. 100, 108. 아 118. 118? 이렇게? 그러면 빼면 18. 여기 새로운 분산이다. 괜찮아? 그래서 그 분산은 이 두 집단을 합치는데 분산은 오리지널 식을 쓸 수 있었던 거는 평균이 계속 일정해. 평균이 일정하면 집단이 내가 소속이 바뀌어도 내 편차를 구할 때 편차가 바뀌지가 않겠지. 그럼 이제 분산 첫 번째 식을 쓰면 되는데 이렇게 평균이 다른 두 집단을 합쳤을 때는 이 평균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편차가 움직인다. 따라서 그냥 원래 별량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분산식을 써준다. 이거 잘 이해돼요? 아니? 뒤로 전달.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같은데 아까는 뭐 숫자가 두 개였던 거고 요거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10명, 20명 시골인가 보네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저렇게 적으면 되게 돈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요 A랑 이제 B 마을을 합쳤을 때 얘네들의 표준 편차를 구해라. 근데 일단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루트가 씌워진 표준 편차보다는 분산의 개념에서 이제 가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A하고 이제 B 마을을 합쳤을 때 여기에 새로운 가구 수는 30명이고 그 다음에 평균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새로운 요 30명의 평균이라는 거는 이 A 마을의 평균이 7점이었다. 그럼 7점짜리가 10명이 있던 거고 4점짜리가 B 마을에 20명이 있던 건데 이걸 3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5가 나오나요? 새로운 평균이 이제 5가 됩니다. 이렇게. 됐나? 근데 지금 뭐 A 마을 혼자 있을 때하고 B 마을 혼자 있을 때, 그 다음에 합쳤을 때 평균이 뭐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분산을 보고자 할 때, 첫 번째 식이 아니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식을 쓸 거야. 이제 분산을 볼 건데요. A 마을은 10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A1, A2, A10 여기까지 생각을 할게요. 이거를 10명을 제곱을 평균을 낸 다음에 꼭 평균의 제곱을 빼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값이 지금 분산인 4와 같은 거고요. B 마을은 20명이 있었죠. 그러면은 분산을 구할 때도 20개로 나눠주는데 20명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평균이 4였으니까 이렇게 빼준 게 얘네들이 분산이 1이 나온다. 네? 그럼 여기 이제 귀찮으니까 여기 있는 거를 갖다 쓸 거니까 나중에 A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걸 갖다 쓸 거니까 나중에 이걸 B라고 하겠습니다. 뭔 소리냐? A 마을하고 이제 B 마을을 둘을 합치면 30명이 되는데 얘네 분산이라는 거는 A1 제곱, A10 제곱. 그 다음에 B 마을 사람들도 다 제곱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요게 정답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요 값은 저 위에서, 요 값은 두 번째 식에서 구해내서 더해가지고 30 나누고 25 빼면 된다 이거죠. 이게 얼마니? 49, 53, 530? 여기서 A는 530이에요. B는 얼마예요? 340이래요. 효림이를 믿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30분에 530하고 340. 그럼 뭐니? 87이니까 3분의 87? 29? 그러면 29 빼기 25니까 새로운 분산이 4가 나온다. 이렇게. 그럼 새로운 분산이 4였으니까 새로운 편차는 2가 되겠네? 이것들이 뭔가 희한한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분산이랑 요 분산은 같을 수도 있어. 애초에 얘네가 값이 달랐기 때문에, 평균이 달랐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제 합쳤을 때 평균이 새로 생기잖아. 그때 분산이 또 우연으로 같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3학년 2학기에서 우리가, 이건 기말고사에 보겠지? 기말고사 보통 이제 원주각이 좀 나오거나, 일단 통계가 보통 들어가고, 근데 금파든 거꾸로지? 중간이 통계지? 근데 통계 영역에서 시험 문제 봤을 때 중3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출제한다 라고 하면 이제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나중에 내신할 때는 또 어려운 거 몇 개 지금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한 유형 한두 개 남았는데 요것만 보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계, 대표값부터 해서 삼포도까지 배웠을 때 종합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다음 중 옳은 걸 골라봐라. 한 명씩 시켜보자. 효림아, 1번. 편차는 평균에서 별량을 빼는 값이다. OX. X. 왜 틀렸어요? 별량에서 평균 아니에요? 그치, 이거 순서가 중요하죠.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돼요.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이서연, OX. 왜 X예요?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예요? 무조건 0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야. 제곱의 합이 작아야겠지. 3번은 민재가 해볼까요?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이다. 이게 맞는 얘기야, 그지? 별량이 더 크면 거기서 평균을 빼버리면 편차가 양수겠죠. 나머지 뭐 틀렸겠지. 편차의 제곱이 아니라 편차의 합이 항상 0이고요.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별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정답이 두 개였구나. 그죠? 뭐 이런 얘기들. 이것도 한번 볼까? 말로 된 거니까. 56번. 현이야? 또 OX. 1번은 OX. 이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편차를 다 제곱해서 더해서 나누는 작업을 하잖아? 이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요약하면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규현아, 분산이 작아지면 표준편차 작아지니? 당연한 얘기죠. 분산이 작아지면 표준편차 작아지죠. 루트 씌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표값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다. OX. 등이 있다. 더 있어? 나도 몰라요. 보류. 말을 애매하게 해, 사람이. 세 개만 알려줘 놓고 등이 있다라고 하면 어떡해. 일단 세모할게요.
표준 편차가 클수록 자료가 더 고르다. OX. 이게 완벽히 틀렸지, 그지? 맞아? 여러분, 고르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좀, 고만고만하다. 그지? 큰 차이가 없다. 그런 게 고르다라고 하잖아. 맞아? 그래서, 요거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더 고르다고 해야겠지? 얘는 뭐 맞는 얘기인가 보네. 뭐 또 있나 봐, 대표값이. 또 있겠지, 뭐. 사실 뭐 저건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5번. 삼포도는 자료의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다. 이게 삼포도의 정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이 볼까, 이런 거는? 57번.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자료에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값이 평균보다 대표값으로 더 적절하다. 그치? 자료가 뭐 너무 무시해. 뭐 1점, 2점, 3점 한다 합쳐 5만 점 이런 게 나와. 그러면 그게 걸러줘야겠죠. 평균을 내면은 무의미하지. 지난 시간에 뭐 마이클 조던 그런 얘기를 해줬잖아. 선생님, 그 대학교 때 이제 그 실험 같은 거 실험실에서 하면은 움직이고. 움직이고, 그런 것도 하고, 뭐,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해. 뭐, 대포 같은 거 진짜. 만들어서 쏘고 막 그러거든. 근데 이제 전기 회로에서 이제 실험을 하면서, 이 회로에서 이제 막 뭘 이제 측정을 해. 뭔지도 몰라, 나도 그냥 기계만 보고 있어. 기계에서만 이제 막 숫자가 막 띡띡 뭐 나와. 근데 뭐 계속 뭐 이제 뭐 플러스 뭐 3, 뭐 마이너스 나오다가 갑자기 막 한 뭐 5만 이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이건 뭐 기계 오류거나 측정 오류겠지. 뭐 잘못됐겠지. 그럼 이런 건 다 지우고 하지. 이런 걸 평균 내면은 보고서가 엉터리가 되겠지. 어? 보고서는 답이 있어요. 없어. 자기 생각을 쓰는 거야. 결과를 토대로. 근데 이제 이론에 입각해서 써야겠지. 가면은 뭐, 이공계로 가면은 실험이 항상 있어서 그게 좀 귀찮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채빈값은 항상 한 개만 존재한다. X. 채빈값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 채빈값은. 편차의 평균으로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다. OX. X. 편차는 제곱한 다음 평균 내야 돼. 편차의 평균은 항상 0이에요. 오케이? 합이 0이니까 평균이 0이야. 얘는 맨날 이런 얘기만 해, 얘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됐죠? 이런 걸로 나중에 시험 볼 때 틀리면 약오르겠죠? 자, 그 다음에는 유형 14번에서는 눈으로 보고 푸는 문제들입니다. 눈으로 보고. 이거를 말하자면은 우리가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어. 대충 눈으로 봐도 뭐가 더 이제 편차가 큰지, 그지? 뭐가 좀 골고루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슬기와 준호가 일주일 동안 보낸 문자 메시지의 개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슬기는 좀 일하는 사람인가? 저렇게 일정하게 해서 보내네. 일정하게 보내고, 준호는 별로 인기가 없는 날이 있고 좀 인기가 많은 날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맞아요? 아무튼 그럼 표준 편차가 더 큰 학생이 누구겠어요? 준호겠죠. 이거 굳이 평균 내서 할 필요 있나? 시간이 아깝겠죠? 나 완벽한 게 중요해. 나 완벽하게 평균 내서 다 구해볼 거야. 뭐 하세요, 마음대로. 근데 이제 안 해봐도 알겠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61번 볼까? 자, 사격 점수. 얘네 표준 편차. 잘 보이니? 지난 시간에 규민이가 사격했던 거 보여줬었잖아. 그지? 이건 눈으로 딱 보면 모르겠어요? C가 잘 쌌네요. 모르겠는데? 근데 편차가 제일 작은 거, 느낌상. 매지가이로 보세요. 그래서 C가 제일 작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누구일 것 같니? A. A일 것 같아요. 대충 느낌으로. 그 다음은 뭐 B겠지? 시험때 느낌이. 근데 이제 이 정도는 계산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숙제할 때 하세요? 맞을 거예요. 근데 느낌으로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데, 이건? 자료의 분석. 요것도
62번. 요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어렵진 않아요. 자, 아래는 보연인의 반 학생들의 기말고사 성적의 평균과 편차를 나타낸 표이다. 다음 중 옳은 걸 골라봐라. 반평균이네, 반평균. 자, 1번 90점 이상인 학생이 가장 많은 과목은 과학이다 라고 했는데 맞아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 평균이 좀 90보다 낮더라도, 그지? 극단적으로. 뭐, 여기도 90점 이상이 더 많고 할 수도 있지. 맞나? 근데 사실, 영어가 제일 영어가 제일 많다고 90점 이상이? 보통. 아, 상식을 여기다가 투영해서? 근데 사실 보면은, 거의 맞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 해줘야 돼.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번. 국어 성적이 영어 성적보다 고르다. 뭐 이거는 표준 편차를 보란 얘기죠. 국어하고 영어를 보면은 국어의 편차가 더 크죠. 고르다고 할 수 없겠어요. 자, 과목별로 성적의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수학이 다른 4과목보다 크다. OX. 오. X. 이건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에요. 아, 그래? 4번. 성적이 가장 고른 과목은 사회이다. 오. 그런 얘기 같아. 분산이 제일 작으니까. 5번. 분산이 두 번째로 큰 과목은 영어이다. X. 이건 두 번째로 작은 과목이죠. 약간 1번 좀 애매하긴 했는데 뭐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65번 볼게요. 자, 이거는 A 모듬, B 모듬 두 모듬에 각각 13명이 있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얘네가 지금 영화를 본 거, 그지? 1년 동안 영화를 몇 편 봤나? 이걸 조사를 한 거네. 1년에 한 편밖에 안 보는 애가 1명 있고요. 2편 보는 애가 3명 있고, 뭐 그러네. 선생님 어릴 땐 영화 진짜 많이 봤는데, 재밌어서. 지금 한 1년에 몇 편 안 보는 것 같은데. 한 영화관도 한 1년에 한 번도 안 갈 때도 많은데. 아무튼. A도 13명, B도 13명이야. 근데 일단은 분산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A 모듬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평균. A 모듬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2.5. 누가 봐도 3편 아니야? 그잖아. 물론 이제 여기 인원수가 이제 셋이 있는데, 봐봐. 얘네 기준으로 봐. 5명 있지, 그지? 2.5 아니에요? 그지? 5명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 모자른 애들하고, 하나 많은 애들하고, 인원수가 똑같잖아, 그지? 그지? 얘네랑 얘네가 평균이 3일 거 아니야. 얘네랑 얘네도 평균이 3일 거 아니야. 평균이 3으로 몰리겠죠,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대칭이잖아, 지금, 그지? 대칭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얘네도 평균 3이고 평균 3이니까. 얘도 평균 3. 얘도 평균 3이에요. 그걸 파악을 해야 돼, 우선. 이해됐네? 그 다음에, 분산. 얘하고 얘하고. 누가 분산이 더 커 보여요? 자, 손 들어볼게요. A 모듬의 분산이 더 크다. 손 드세요. 하나, A가 더 크다. 하나, 둘, 셋. 든 거야, 안 든 거야? 넷. 자, B 모듬이 더 크다. 손 들어보세요. C 모듬. 아니, 의견 없으면 이렇게 많아. A가 분산이 더 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얘가 좀 고만고만하고, 얘가 평균이 3이라고 하면은 얘가 좀 들쑥날쑥한 거 아닌가? 응? 아닌 것 같아? 똑똑하네? 이게 잘 봐야 돼. 이 그래프가 사실 두 종류입니다. 지금 우리가 별량이라고 말하는 거는 영화를 보면 편수지. 그럼 여기 지금 가로가 여기가 별량이거든요. 그럼 지금 세 편 본 애가 무지하게 몰려있지. 맞아요? 평균에 많이 몰려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이 분산이 작은 놈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뭐 어떤 그래프 중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뭐 A반, B반 해가지고 얘네 뭐 이제 점수를 갖다가 이제 썼어요.
근데 얘네는 한 놈은 1 3 5 3 1 A B C D E F G H I J 다섯 사람이 있어. 3 쌤 J 쓰시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여기 5명, 여기 5명이 있어요. 평균이 3이거든요? 분산이 누가 큰 거예요? 분산이 얘가 왼쪽이 큰 거예요? 오른쪽이 커요? 왼쪽이 크다, 손 들어보세요. 왼쪽이 크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이 크다, 손 들어보세요. 자, 분산이 누가 더 크냐? 아니, 크다보다는 작다로 할게요. 분산이 누가 더 작냐? 그러니까 누가 더 고르냐? 평균에 많이 몰려있냐를 봤을 때 여기서는 이놈이 많이 몰려있는 거야. 가운데로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놈이 많이 그 평균에 몰려있는 거야. 너무 극단적으로 줬나? 근데 이런 느낌인 거야.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그 외모 점수 해가지고 처음에 그려줬잖아, 그지? 이 평균선을 그어가지고 여기 많이 몰려있어야지 분산이 작은 거겠지. 맞아? 볼 때 얘는 가로축이 별량이란 말이야. 그지? 가로축이 별량이야. 그럼 여기 가운데 이렇게 많이 몰려 있어야 돼. 오히려 여기가 뾰족하게 보여야겠지. 여기에 많이 몰려 있어야 돼. 이해돼? 근데 얘는 지금 세로축이 별량이란 말이야, 점수.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어딘가 많이 분포가 몰려 있어야 되는 거야. 얘는 이 가로축 봤을 때 1, 3, 5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별량이 많이 흩어져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말하자면 이렇게 3점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뭐 같은 성질의 같은 그래프라고 할지라도 가로축인지 세로축인지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10분 쉬었다 할게요.